일단 아기 낳고 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와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게 되니까 여성분들은 할 일이 배도 늘어요. 근데 남편분은 성관계만 하려고 한다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기 젖병도 안 닦아주면서 밤에 청소기도 이렇게 청소도 안 해주면서 우리 출산할 때 특히 자연분만 할 때 회음절개라는 걸 하죠. 그래서 회음부에 일정한 방향으로 절개를 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꼬매는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봉합을 해도 이 부분이 좀 단단하게 반은이 형성이 돼서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압박하는 통증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아기 낳을 때 난산이었다든지 열상이 좀 심해서 봉합을 좀 많이 했다든지 또 봉합을 했는데도 상처가 잘 안 아물어서 흉터도 생기고 또 염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성관계할 때 예전엔 없었는데 찌르는 듯한 혹은 이 회음부의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실 한 번쯤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유 수유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바닥을 치게 됨으로써 또 오히려 이 성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중 혹은 모유 수유 안 하더라도 출산 전후에는 여성 호르몬도 감소해서 또 성욕 자체가 없고요. 또 성욕도 감소하니까 질도 건조해서 더 이렇게 성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분들 성관계 하시려면 약간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애 낳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또 반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도 있는데 좀 기다려주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회복을 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아기도 돌잔치를 하지만 여성분들도 한번 잔치를 해야 될 만큼 내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질도 이완이 되고 골반 저근도 약해지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기 낳고 성관계를 처음 하는데 이제 남편과 부인 모두 다 놀라는 일이 생겨요. 왜?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데 소변이 나올 것 같거나 실제로 요실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았더니 전에 없던 요실금이 생겼는데 심지어 성관계 할 때도 이렇게 새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이 샜는데 남편은 아기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해서 내가 너무 민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또 성관계 할 때 바람 뻗는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또 소변 마려운 증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초래하고요. 이 불안함은 성관계에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성관계가 즐겁지 않죠. 또 아무래도 또 윤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질 건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런데 남편분께서 정 같지 않네,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어 라고 하면은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상처받고 속상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당황스러운 거는 남편이 아니라 내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사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할 게 아니라, 물론 시간 지나고 근육이 회복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호전될 수 있겠지만 일단 골반 저근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필요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케겔 운동 중요하고,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어니스트에는 이 하이fem의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한 엠셀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질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질환에 삽입하는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이런 불편한 증상으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성욕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일단 아기 낳고 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와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게 되니까 여성분들은 할 일이 배도 늘어요. 근데 남편분은 성관계만 하려고 한다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기 젖병도 안 닦아주면서 밤에 청소기도 이렇게 청소도 안 해주면서 그냥 맨날 성관계만 하자고 하니 나는 도대체 남편을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셔서 와이프가 좀 더 편안하게 이완되고 좀 육아에서 조금 더 부담감이 덜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때의 문제점은 제가 항상 말해요. 호르몬과 통증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내 출렁거리는 이 호르몬, 회복되지 않은 호르몬과 또 성관계 시 약간 메마른 증상, 질 건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주변 상황에 대한 넓은 이해가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게 되지, 그냥 아기 나고 이제 아기 좀 자랐으니까 당연히 성관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 이 와이프가 보내는 사랑의 언어를 잘 캐치하셔서 오늘은 어떤 사랑의 언어에 내가 답을 해줄 것인가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교통은 여성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교통이 있으면 성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이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는요, 성교통이 너무 심한데 이러다가 이 파트너와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의외로 산부인과 그냥 뚜벅뚜벅 잘 오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도 여려서 이렇게 의사한테 만났어도 물어보는 것조차 창피하시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남성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 첫 번째, 일단 여성분들이 통증을 느낀다면 충분한 예열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즉 아프다고 그냥 무작정 내 삽입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즉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거든요. 이완될 수 있도록 전이 시간을 충분히 한다던가 러브젤을 충분히 마사지 한다던가 해서 이 예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삽입할 때 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픈지, 이런 자세는 괜찮은지, 지금은 괜찮은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일단 몸이 열리고요. 이런 좋았던, 또 배려를 내가 받았던 이런 성관계의 경험은 다음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 또 예열하고 소통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도구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제 도구라는 것이 뭐 다른 기구가 아니라, 사실 성관계를 할 때 처음부터 나는 삽입을 많이 힘들어 한다면 처음 성관계 할 때는 뭐 손가락 먼저 조심스럽게 삽입을 한다던가, 또 윤활액을 사용할 때는 많이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실 너무 많이 바르면 질척거려서 오히려 성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계신데요. 일단 처음에는 아프지 않게 성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윤활액을 많이 발라서, 가끔 선생님 좀 비싸다는 유기농 사서 너무 아껴서 발랐어요. 이거 많이 들어가면 질에 안 좋을까봐 조금 발랐어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많이 발려서 일단 아프지 않게 성관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막에 자극 증상은 없는지 좀 안전한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난처하는데 병원은 도대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같이 방문하시는 거,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칭찬을 해요. 저희 병원에는 남자친구와 또 남편과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데요. 여성분들 중에는 남편이 가보라 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주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병원 가기 설득 내키지 않는 여성분들한테 같이 용기를 주셔서 함께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